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디테일이 기준이 다 다르고 또 방법론도 또 다 다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TI에서 세계 최초로 넷제로 표준을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캅26이 열리고 있잖아요.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유튜브에 보면은 캅26 보면은 막 실시간 라이브로 쭉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유명 인사들이 발언하는 것도 좀 나오고, 가디언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뉴욕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이 해외 언론들은 지금 캅26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언론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는데 너무나 이 정보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SBTI가 이렇게 세계 넷제로에 대한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왜 이런 건지, 지금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한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넷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2050 탄소 중립이 대세였는데 2040년으로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디테일이 기준이 다 다르고 또 방법론도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Climate Action 100 플러스, 거기에서는 전 세계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167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넷제로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정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장기 목표를 설정했느냐, 단기 목표를 설정했느냐, 얘를 가지고 이 넷제로 목표와 자본을 연계했느냐,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표까지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선언만 있고 제대로 어떤 기준으로 할지 통일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BTI가 UNFCCC에서 UN을 기준으로 한 이니셔티브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28일에 기업 넷제로 약속, 이거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넷제로 스탠다드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4가지입니다. 핵심 4가지인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스콥 1, 2, 3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 기준으로 이 기준 연도 대비 2050년까지 90에서 95%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스콥 3까지 포함했다는 건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다가 기술이 좀 발전되고 단가가 좀 떨어지면 하겠어 라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단기 목표를 모두 설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최종 감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탄소 상쇄를 허용을 하는데, 탄소 상쇄도 좀 기준을 까다롭게 뒀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장기 목표를 전체를 다 달성했을 때 아까 90에서 95% 얘에만 넷제로 도달로 간주한다. 대충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기업의 가치 사슬 안에서 배출량 감축을 우선하고 외부로 확대, 상쇄는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상쇄는 전체 이제 배출량의 10%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상쇄도 조건이 있어요. 공기 중에 탄소를 직접 포획하거나 DIC라고 하죠. 직접 포획하는 방식이나,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거. 이 2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탄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US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의 감축 사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쿡스토브 같은 이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나올 거를 조금 나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묻어두는 거잖아요. CCUS도 포획해가지고 밑에 땅속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없앤 게 아닌 그 얘를 저장하는 거니까 얘는 상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기준을 한 거죠. 이게 SBTi가 강력하게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넷제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넷제로 공약을 한 기업이 전체의 16% 뿐이었는데 2021년에 보니까 한 전체의 70% 가량이 2050 넷제로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SBTi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G20 전체에서 기후 목표를 설정한 4,215개 기업을 들여다봤더니 20%만이 그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과학 기반 목표를 지니고 있다. 라는 거예요. 1.5도씨 이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고서를 냈고 엑센추어에서도 실제로 유럽 최대 상장 기업 그 1000곳 중에서 3분의 1이 넷제로 목표를 발표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을 봤더니 9% 10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이 일단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해놓고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죠. 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력한 압박으로 나오고 있고 제대로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겠다라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SBTi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넷제로에 대한 정의, 도달하는 경로, 그리고 하는 방식, 어떻게 일관된 방식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서 오히려 그린워싱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넷제로 표준은 기업이 넷제로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그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BTi는 현재 지금 7개 기업이 새로운 넷제로 표준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아스트라제네카, CVS 헬스, 댄스 인터내셔널, 홀킴, JLL, 오스테드, 위프로 이렇게 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BTi는 그냥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입하고 나서 한 24개월, 2년 정도의 목표치를 제출해가지고 이걸 검증받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LG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SBTi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과학 기반 목표를 갖고 감축을 하는 궤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융으로는 KB금융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2개인 건데 앞으로 이 SBTi의 넷제로 표준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UN의 이제 사무총장도 UN 차원에서 넷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좀 검증 기구도 만들 것이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넷제로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것으로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이상은 선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이행을 하기 위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나 모니터링, 와치도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